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탐해왔고 검찰청장직을 이용해 오래전부터 대권 도전을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와 관련된 사안은 심각해 보입니다. 특정 사교가 검찰 권력과 유착돼 그의 정치 입문을 도왔고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인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특정 사교를 봐주게 하며 만들어온 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종 무술과 주술을 맹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무속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제는 사교인 사이비종교와 결탁해 자신의 정치 야욕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대체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신천지 관련해서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번 토론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반대했어요. 어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서 그런지 쇼로, 정치 쇼였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보이시나요? 이미 수사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고발해서 수사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주술과 사교가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 특히 또 검찰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사교 집단을 통해서 맞바꾸었다라는 사실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검찰의 중립성을 지금 신뢰하기 어렵고 특히 대선이 끝나면 더 어려울 것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했고 거부했고 그리고 신천지가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원 가입해서 도와줘라 라는 조직적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알 수 없는 숫자에 대개 10만 정도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숫자의 당원 가입과 경선 결과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은 대체적으로 사실에 접근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신천지 커넥션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천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사교 집단인 신천지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받은 중대 범죄라며 윤 후보가 당선되면 신천지가 비과학적 주술로 국정을 농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갈했는데요.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를 방문한 이 후보는 주술과 사교가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검찰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맞바꾸는 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선 결과를 떠나 어떤 경우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윤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당원 가입을 도와달라는 교주의 지시가 있었고 알 수 없는 숫자의 10만 명 정도의 당원 가입과 경선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와 윤 후보 사이의 연관이 드러나자 코로나 확산 위기가 불러온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침을 쇼로 모는 파렴치한 모습은 볼성 사납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신천지 사건 일지 문서를 첨부하며 윤 후보가 대검 포렌식 팀이 파견 나간 것을 자신의 공이라고 하나
한 달간 장관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였고 또한 이재명 지사의 용기가 있는 신속한 대응 결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종교 집단을 지지하는 당원이 10만 명가량 가입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라며 당대표로서 경선 과정 중에 세심하게 들여다봤지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특이한 형태의 가입 패턴이 발견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선거법 재판으로 고생 좀 해보신 분이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되는지 모르신가? 당대표로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을 실무 라인에게 지시하겠다. 아무리 선거 때라지만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CBS 노컷뉴스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신천지 탈퇴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고 이만희 교주가 윤석열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신도들에게 국힘당에 가입해 윤석열을 지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폭로한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거면 언론사와 양심 선언을 한 당사자에게 따져 묻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시 지켜주지 못했다고 똑같은 후회를 2번씩 반복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주술에 의존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최순실 불러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정권 적폐 수사 발언과 관련해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을 굳이 끌어내서 정치보복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앞에서 노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한탄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탈탈 털겠다, 기획 사정 수사하겠다, 정치보복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심지어 그쪽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40명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속인 논란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여러분의 운명이 점쟁이 또는 주술사가 던지는 엽전 몇 개와 쌀 한 움큼 그리고 부채도사의 부채에 따라 결정되어지길 바라느냐며 다시 궁예의 지배를 받는 암흑한 과거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땡법사에게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술로 해결하면 국가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며 우리 모두 샤머니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국가 최고 지도자가 궁예처럼 권력을 남용해 너 마녀네 하며 물에 던진 뒤 물에서 나오면 마녀라고 하고 죽으면 마녀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세상을 다시 겪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에서 열린 이날 마지막 연설에서는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망한다, 경제를 살릴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아무리 무리의 포말들이 많이 역류해도 큰 흐름 자체는 국민이 정한다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 직격했습니다. 이런 거를 막 감행해 나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과거에 뭐 제가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이런 뭐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걸 처음 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걸 보면.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감히 겁없이 검찰을 손보려 한다는 뉘앙스의 매우 과격하고 위험한 구테타적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새시대 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인데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일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김한길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국힘당 선대위가 집단 사퇴하고 해산하면서 해체된 윤 후보의 직속 기구입니다. 현재는 정권교체 행동위원회로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대장동 이런 정권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겁도 없이 검찰 조직을 손대려 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짜리 단임에 불구한 주제라는 식의 반헌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요컨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자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검찰이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임을 과시한 셈인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을 하려 하는 걸까요? 그는 잊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력으로 대통령이 선출돼 위임되는데요. 검사 나부랭이는 기껏해야 임명직 공무원일 뿐인 거죠. 이런 자의 미래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공화국을 꿈꾼다는 반증이자 그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겁니다.